부동산 시장이 거래 절벽이라고 하지만 어차피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시죠. 직장을 옮겼다거나 아이들 전학을 한다거나 할 때는 매매든 전세든 월세든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거래하지 마시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한번 거래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상황에서는 먹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서 지금부터 그 영상 속으로 출발합니다. 표영호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요. 부동산 거래 절벽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경매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법원 경매 시장도 크게 위축되고 있는데요. 지난 9월 법원 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의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요.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1,412건으로 이 중 497건만 낙찰이 됐습니다. 낙찰률이 35.2%로 뚝 떨어진 거죠. 이런 현상은 지난 5월부터 매월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지옥션이 집계를 시작한 2001년 1월 이후에요. 역대 최저치로 하락한 것입니다. 경매 시장의 낙찰률이 왜 이렇게 떨어진 걸까요? 그 이유로는요. 매매 시장에서 거래 절벽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20%에서 30% 하락된 물건들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매가보다 거래가가 더 싸지게 되는 경우가 생겨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는데요. 부동산 하락기에는 경매의 감정평가액도 고가일 수 있습니다. 경매 물건의 감정평가는 부동산 하락기에는요, 감정평가가 최소 몇 개월 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매로 나올 때가 되면은 실제 부동산의 가격은 감정할 때 그때보다 그 가격보다 내려가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요. 그렇게 되면 경매가가 비쌀 수도 있습니다. 시장가보다. 그렇기 때문에 낙찰보다는 유찰되는 것이죠. 유찰된 후에 그 다음 경매는요, 가격이 20% 하락된 가격으로 경매를 시작하기 때문에 낙찰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감정평가 시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언제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상승기 때는 이것과 반대로 간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낙찰률이 떨어지고 응찰률이 떨어지는 이유는요. 경매를 낙찰받더라도 경락대금 대출을 받을 때 이것 역시 이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또 이번 달에 추가금리 인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부동산은요. 지금 완전히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경매 낙찰률은요. 22.4%입니다. 뚝 떨어졌습니다. 경기도 아파트 낙찰률은요. 33.8%입니다. 지난달에는 44%였는데 이보다 더 떨어진 거죠. 인천 아파트의 낙찰률도 26.5%를 기록했습니다. 평균 응찰자 수도요 3.0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낙찰률과 평균 응찰자 수가 역대 최저치를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만 그럴까요? 지방 5대 광역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 역시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전은요 낙찰가율이 3개월 연속 70%대에 머물렀습니다. 낙찰가율이 70%라는 얘기는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경매에서 유찰된 것이 많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가격의 70% 선에서 낙찰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에서 30%는 하락해서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겁니다. 대전 아파트의 낙찰률은 20%로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대전의 아파트가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분양도 좀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경매라는 것은요. 내가 갖고자 하는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권리관계와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경매를 혹시 하시려거든 덥석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그동안 몇 억씩 올랐던 서울 아파트의 매수 심리도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올해 집값 하락세가 가장 가팔랐던 세종보다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요.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요. 77.7입니다. 많이 하락한 거죠. 미분양이 많아 거래 절벽인 대구가 가장 낮은데요. 71.5입니다.
매매 수급 지수 100이라는 거는요, 기준이 100인데요. 숫자가 100보다 낮으면 집을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많다. 100보다 위면 사려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세종보다도 낮아졌습니다. 70선 붕괴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요즘 이사철에도 불구하고요, 신규 수요가 감소하고 전세 물건이 쌓이는 가운데 매매 시장의 거래 절벽이 점점 심화되고 있고, 그래서 일부 집주인들은요, 매매를 전세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마포구의 경우는요, 매매 물건이 한 달 전에는 2,558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체크를 해보니까요, 2,494건으로 감소했습니다. 전월세 물건은 현재 3,026건인데 한 달 전보다 전세 물건이 35.4% 폭증한 겁니다. 서울 25개구 가운데 최대 증가폭을 보이는 만큼 앞으로 팔려고 눈치 보는 분들이 그만큼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서초구도 마찬가지고요. 노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강남 강북 가리지 않고 전 지역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마저도 전세가 나가지 않으니까 월세로 돌리는 경우도 요즘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죠. 이렇게 갈수록 얼어붙고 있는데 이번 달에는요, 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파트는 계속 오른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물론 10년 뒤에는 또 오르겠죠. 15년 뒤에는 또 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요, 지난날의 데이터입니다. 앞으로는요, 오른다는 것을 장담할 수 있는 지표가 현재는 없습니다. 인구 절벽, 공급 과잉, 고분양가, 또 고가 논란,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너무 비싸다라고 하는 논란들이 있죠. 물론 부동산 가격이 비싸진 것도 말이 되지만 돈의 값어치가 그만큼 없다는 것도 말이 됩니다. 그리고 환율, 금리, 물가, 소비심리 무엇 하나 딱히 오른다는 것의 데이터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제 매도도 안 되니까 매도를 포기하고요, 전세로 물건을 내놓는 서울 아파트 집주인들이 한숨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팔고 싶은데 팔리지도 않는 상황이죠. 전세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의 지인이 겪은 얘기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용산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자 해서 전세를 알아보는데 7월 달에 어떤 집을 발견했는데 그 집이 18억이었다고 합니다. 너무 비싼데? 라고 해서 망설였더니 한 달 뒤에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 16억에 계약을 하자. 16억, 좀 돈이 없는데? 라고 생각해서 망설였더니 9월 달에는 이런 가격으로 제안이 들어왔는데 역시 전세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집주인들은 이렇게 전세 가격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저의 지인 이야기인데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판교 아파트의 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에는 8억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8월에는요, 7억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9월에는요, 월세로 들어오면 어떻겠느냐라고 역제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전세든 월세든 지금 많은 것이 움츠려 들어있죠. 이쯤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어떤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서 매매든 전세든 월세든 계약을 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요, 내가 꼭 필요한 집에 들어가고 싶다면 한번 가격을 흥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흥정할 땐 정말 진심으로 솔직하게 얘기하면 집주인들이 요즘 경제 상황을 잘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쩌면 받아줄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진심으로 다가가면 안 되는 일도 되게 될 수 있거든요. 솔직히 저도요, 거래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계약금을 걸었는데 그 계약을 파기하고 싶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파기하면 계약금을 떼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돈이 제가 너무 필요한데 거래를 그냥 취소해주면 안 되겠느냐 라고 제가 정말 진심으로 얘기했더니 그 거래를 돈을 돌려주고 취소를 한 적도 있습니다. 사람은 솔직하면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드는 마법이 작용할 수 있거든요. 오늘도 표용호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